안녕하세요. 김수장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일정이 조금 여유가 생겨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김포에 위치한 4층짜리 상가주택 물건입니다. 자, 제가 해당 물건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신축이고요. 두 번째로 낮은 진입 구간에 위치해 있고요. 마지막으로 높은 사용 수익이 기대되는 물건입니다. 자, 소재지는 김포시 통지는 마송리에 위치해 있고 감정가 10억 2천에 경매가 5억부터 진행합니다. 보존 등기일이 19년도 11월이기 때문에 건물 나이로 4살 먹은 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물 구성은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층 근생 교외로 이용 중이고요. 2, 3, 4층 주택 2가구, 1가구, 1가구로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사용은 6가구, 6가구, 6가구 총합 18가구로 사용 중에 있는 무단대수선 적발 이력이 있는 위반 건축물입니다. 자, 건축물 대장 보시는 대로 적발 이력 확인되고 있고요. 허가는 내각으로 받았지만 실제 현황은 21년도 6월달 적발 이력을 보게 되시면 18가구로 쓰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4대가 빠져 있고 승강기는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4층짜리 신축 상가주택 건물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 차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상당히 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입찰 전에 이행강제금 범위를 확인하셔라 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려왔습니다. 자,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이행강제금 부과액을 확인해 놨기 때문에 영상 후반부에 제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 권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소기준 권리는 가락 신협이고 밑으로 다 소멸되는 권리들이기 때문에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사항은 없는 물건입니다. 자, 임차 권리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기준 말소기준 권리의 설정 일자가 19년도 11월이고 임차 세대 중에 전입이 가장 빠른 세대가 20년이기 때문에 임차 세대 중 대항력 여건을 갖추고 있는 세대는 없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임차 권리 깨끗합니다. 등기 권리 깨끗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딱지 붙어 있고요. 위반 내역은 가구수를 무단으로 증설한 방 쪼개기 무단 대수선으로 적발이 되어 있고요. 21년도 6월달 적발 이력을 확인해 보니 4가구짜리를 18가구로 증설해서 쓰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인근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대상 물건의 위치는 제가 색칠하고 있는 요 위치고요. 맞은편에 있는 물리적인 컨디션이 유사한 물건이 현재 23년도 6월 달에 9억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고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2개의 매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잠깐 비교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 나와 있는 2개의 매물과 실제 거래됐던 1개의 매물, 이 3개의 매물이요. 현재 경매 대상 물건과 물리적인 컨디션은 모두 거의 유사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건축 연도가 경매 대상 물건이 가장 우위에 있다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거래 금액을 보면 9억 원의 거래가 됐고요. 매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13억, 14억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거래됐던 물건이나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이나 모두 대수선 적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자, 경매 대상 물건과 동일한 컨디션이다 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경매 대상 물건의 진입 구간은 현재 9억도 아니고 13억도 아니고 14억도 아니고 5억 원의 진입이 가능합니다. 2019년식으로 가장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5억 원의 진입이 가능한 물건이고 지금 나와 있는 매도 호가나 거래 사례 등을 놓고 보았을 때 최소한 감정가 수준 정도의 시세는 매겨볼 수 있는 건축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진입 구간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점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 시세 같은 경우는 동일 권역 원룸 평균가액 건축 10년 내에 원룸 기준으로 평균가액 받고요. 한 300에 30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저희 경매 대상 물건이 40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장가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한 2000에 120 또는 150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서 제가 1000에 100으로 한번 기준값을 설정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건물 구성이 원룸 18개에 상가 하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월세 수익 같은 경우는 월에 640, 연에 7700, 회수되는 보증금은 6천만원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이고 21년도에 적발되었을 당시에 부과됐던 이행강제금 액수는 500만원대입니다. 자, 우리가 23년도죠 지금이.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되면 24년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게 됩니다. 24년도하고 21년도는 시간적인 시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율의 상승률을 조금 반영한다면 한 600, 넉넉하게 한 700 정도로 이행강제금 범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인 순이익은 연에 7,700이 나오는데 이행강제금으로 600 정도 내외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연간 7천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되는 건축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해당 물건을 최저가 그대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의 낙찰을 받았을 때 예상되는 임대 수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억의 낙찰을 받았을 때 방패기 차감이 없으려면 신탁으로 넘어가셔야 되고요. DSR 적용 안 받기 위해서 사업자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LTV 같은 경우는 감칠 낙팔 중에 낮은 금액 또는 감팔 낙팔 중에 낮은 금액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낙찰가의 80%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신탁의 기준금리는 현재 6% 초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6%로 설정해서 기준값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6억의 낙찰을 받게 된다면 내 돈은 1억 2천이 들어가고 4억 8천이 대출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건물에서 이행강제금을 제외한다면 연간 7천만 원의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자, 4억 8천에 대한 대출이자로 연에 2,900만 원이 빠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순이익은 4,100만 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투입한 자본이 1억 2천이기 때문에 수익률 계산 시 연간 29점 몇 프로, 약 30% 내외의 아주 높은 수익률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회수되는 보증금 6천만 원까지 감안한다면 우리가 투입한 자본이 1억 2천이 아니라 6천만 원만 투입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회수보증금 감안 시에는 연간 수익률 58%라는 아주 엄청난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자, 대수선 입찰 시 고려사항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수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허가받지 않고 반개수를 늘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임차 수요가 반드시 따라와야지만 이 대수선의 리스크를 감당해낸 결과치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현재 해당 권역에 제가 매물 분포를 조금 봤고요.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보고 있는 건 온라인상 매물 분포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장 임장을 통해서 임차 수요에 대한 더블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행강제금 액수 또는 추정 범위를 확인하셔야 된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해당 물건은 제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확인을 해드렸고 21년도 부과 당시에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취득하게 되면 24년이 되고 24년하고 21년도에는 시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율 계산하면 한 6, 700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수적인 매수가액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이유인즉슨 현재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2회 부과하는 지자체는 3군데밖에 없습니다. 뭐 남양주, 파주, 과천 정도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28개 지자체는 연 1회 부과입니다. 자, 현재 김포 같은 경우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연 1회지만 건축 조례 개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연 2회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 이 이행강제금 부과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보수적인 매수가액을 설정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해당 물건은 원상복귀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해당 건축물이 가진 목적성 자체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원상복구에 대한 방향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가면서 이어나가는 방향이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인근에 있는 건축물들, 그 건축물 대장 떼보시면요, 한 집 건너서 한 집이 대수선으로 적발된 이력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축 높은 사용 수익이 기대되는 낮은 진입 구간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4층짜리 상가주택 물건이고, 다만 대수선 위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행강제금 범위는 21년도에 500만 원 정도고 넉넉하게 잡아도 24년 기준 600에서 700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감안했을 때도 현재
회수 보증금 계산 안 했을 때는 약 30% 내외, 회수 보증금까지 감안한다면 약 58%라는 엄청난 수익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입 구간 충분히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수적인 매수가액을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둔다고 하더라도 현재 거래된 사례와 시장에 나와 있는 매도가의 가격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진입 구간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구간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김포에 나와 있는 4층짜리 상가주택 물건 소개해 드려 봤고요. 오늘만 잘 보내시면 이제 주말이 도래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5분 경매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